자, 인과관계입니다. 자, 인과관계가 필요하느냐와 관련해서 다수자 판례는 인과관계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자, 밑에 판례도 두 번째 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필요 밑줄 그시고. 자, 방조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자, 현실적인 기여 동그라미 칠게요. 할 수 있을 때 방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에는 단순히 도와줬다고 해서 이것이 방조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밑에 판례번호 많은데 이 판례번호들이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다 나오는 판례들입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볼까요? 자,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 동그라미 1번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집회에 참가하여 점거 농성을 지원하였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농성장에 들어가서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동그라미 3번에 공문을 비정규직 지회에 전달하였다.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방조가 될까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면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 기여를 했을 때에 방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것에 그쳤을 때에는 방조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 동료 행위. 농성 현장 동료 행위에 대해서만 방조를 인정했지. 방조 나오죠. 1번, 3번에 해당되는 집회 참가라든지 공문 전달만으로는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판례도 봐두시고. 자, 그 다음 판례 봅니다. 자, 높이 15m가량의 조명탑 대기 장소에서 올라가 이를 점거하였는데,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여기서 피고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면 조명탑 밑에 천막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배를 개최한 부분 있고, 니들 잘한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 두 명이 지금 철탑 위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그래 니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지지집회를 개최한 부분, 천막을 설치한 부분, 그들에게 물품, 음식물 등 물품을 제공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농성을 피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현실적 기여가 아니라 단순히 그와는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방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판례 보죠. 박사방 사건은 뉴스에도 많이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대충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피고인이 박사방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서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했고, 그리고 검색 사실을 채널에 올려 인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박사방이 진짜 한 일에 대한 방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성도 결여되고요. 그래서 현실적 기여했다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조가 되지는 않는다.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인과관계를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도 인과관계를 묻고 있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판례는 방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인과관계를 전부 다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존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두시면 돼요. 자, 방조자의 고의입니다. 자, 이중고의, 이중동그라미. 전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죠. 자, 방조고의와 정범고의를 말한다. 고의범이기 때문에 과실 밑줄 그시고 X. 자, 밑에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도 보면 이중고의이기 때문에 방조죄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서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구체적 내용을 인식한다. X. 자, 미필적이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자, 2번도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자, 2번도 보시면 목적 얘기 나와 있는데, 자, 방조범에게도 정범의 위와 같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그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똑같죠, 여기랑? 똑같아요. 1번에서 구체적 내용을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다. 2번 목적도 마찬가지다. 이것 말이다. 자, 고의 내용 나왔네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신원 및 정범의 실존 유무까지 알 필요가 없다 그랬네요. 밑에 판에 나와 있죠. 방조죄라고 하는 것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미필적 동그라미, 그리고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 없어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또 정범이 누구인지 이런 거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 종범의 고의 역시 마찬가지로 기수죄의 고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수죄의 방조는 방조가 아니다. 거의 뭐하고 똑같아요? 거의 교사하고 똑같죠. 뭐 처벌됐고.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비방조죄에 관한 요건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비방조죄 역시 고의범이어야 됩니다. 고의범 동그라미. 만약 이 비방조죄가 과실범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실범을 방조했잖아요. 그러면 방조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간접정범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종범이 성립하려면 종범과 정범 사이에 있어서 의사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따라서 편매적 방조도 가능하다는 점. 자, 그 점에서 교사와 좀 차이가 있죠. 자, 예를 한번 보세요. 갑은 사이가 좋지 않은 의리집에 도둑이 든 것을 보고 망을 봐주었는데 정작 도둑은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절도죄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자, 출제가 잘 돼요. 자, 여기 색깔 칠할게요. 자, 판례 갑니다. 자,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 등의 고의는 역시 미필적이면 됩니다. 이는 정범의 범행 등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과는 모순되지는 않는다. 자, 됐고. 자, 실행의 착수죠. 자, 공범 종속성 원리에 따라서 정범은 반드시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기수에 이를 것은 요하지 않아요. 착수, 즉 미수 단계만 나아가더라도 종범이죠. 종범은 그에 관하여서 종속해서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 단계에 그쳤을 때에는 자, 예비죄 방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예비 파트에서 공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착수에 나갈 때 그 착수는 위법성까지 적어도 위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우리 앞에서 제한적 종속 형식 할 때 배웠습니다. 착수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밑에 판례 보면 원래 방조범은 종범이기 때문에 정범의 존재를 전제한다. 그것이 바로 종범 나와 있지? 공범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정범의 범죄 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할 수 없다. 즉 정범의 착수가 있어야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법리는 편면적 방조에서도 똑같다. 그렇죠? 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범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방조는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 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이 지문도 그대로 나온 적이 있고, 자, 그래서 병원 원장인 피고인 갑 등이 을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교부해 주었다. 을 등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판례가 뭐라 합니까? 정범인 을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피고인 갑의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정범의 범죄가 있어야 방조가 성립하는 것인데 정범의 범죄가 없다면 방조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정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고, 쭉 읽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버 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 자, 도박
개장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자, 앞에서 본 판례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정범에게 있어서 도박 개장 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종범인 그 방조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취지죠. 자, 정범이 사위의 방법, 사위는 사기입니다. 사기 방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 단계에 이르려면 착수가 될 텐데요. 제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와 같은 정범의 사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은 무죄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벌범위다. 필요적 감경이다 그랬습니다.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한다고 하는 것도 교사범과 똑같고요. 자, 밑에 판례. 빨간색으로 법정형을 감경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고형 밑줄에 긋으시고 X.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충관계 있다는 걸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착오 문제네요. 착오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디가 시험에 나오는가 하면 역시 이겁니다. 구치상격살 착오. 적개가 있고 초과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2번을 잘 받으시면 돼요. 자, 질적 초과가 있고 양적 초과가 있죠. 자, 지금부터는 노트 펴봅니다. 노트 79페이지. 자, A가 어떠한 범죄를 방조했어요. 근데 B가 그 범죄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이 방조한 것과 실행한 것이 달라요. 다르다. 그것을 착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착오는 질적 초과가 있고 양적 초과가 있다는 것은 공동정범 할 때, 교사범 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절도를 방조했습니다. 그럼 절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도하고 살인하고 뭔 관련성이 있어요? 관련성이 없잖아요. 양적 초과, 질적 초과입니다. 질적 초과. 그러면 살인은 너 단독 책임이 되는 것이고 방조자는 나는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또 강도를 방조했는데 강도는 안 하고 강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엉뚱한 범죄를 하고 있죠? 그건 네 단독 책임이라고요. 난 뭐가 돼요? 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방조자는 항상 불가벌이다. 항상 불가벌. 예비면 안 돼요. 여기서 무죄라고 하는 것은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31조 2항이나 3항 같은 이런 조문이 없어요. 이런 조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다. 무조건 무죄. 예비만 하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기본서. 질적 초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도된 방조라는 조문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항상 불가벌이다. 빨간색으로 항상 불가벌 밑줄 쫙 끄시고. 얘는 검찰증만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양적 초과 봅니다. 다시 노트 보시면, 자, 절도를 방조했는데 큰 범죄인 강도를 했잖아요. 상해를 방조했는데 큰 범죄인 살인을 방조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똑같이 원칙적으로 방조한 범죄의 방조만 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방조는 가능합니다. 똑같죠? 교사범이랑? 자, 다시 한번 교조해 볼게요. 자, 양적 초과 나와 있죠? 원칙과 예외 나와 있고요. 결과적 가중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예외를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이 판례 별표. 무지 중요한 판례입니다.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의 착오가 있다. 근데 양자가 구성 요건을 달리한다 그랬습니다. 조문을 달리한대요. 그럼 이것이 양적 초과입니까? 질적 초과입니까? 조문이 다르대요. 양적 초과, 질적 초과. 질적 초과, 양적 초과인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질적 초과도 조문이 다르고 양적 초과도 조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모른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밑에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대요. 뭔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질적 초과입니까? 양적 초과입니까? 질적 초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특권만큼도. 양적 초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곧 무슨 걸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로 열고 양적 초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중첩되는 한도 내에서 책임지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절도를 방조했는데 강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 절도가 중첩되잖아요. 그렇죠? 절도죄 종범이 되는 거예요.
상해를 방조했는데 살인했다라고 했을 때 중첩되는 부분이 어딥니까? 상해지 않습니까? 상해죄의 방조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강목교육 사건 가볼게요. 자, 이것은 사실관계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부와 을, 병과 함께 술을 마신 갑은 병이란 놈이 취중에 남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를 꾸짖었습니다. 상병이. 을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자 병장이 봤을 때 골 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강목을 건네주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병이 야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렸어. 폭행치사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갑과의 지금 뭘까요? 을은 폭행죄의 고의를 때렸는데 치사하게 했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되죠? 폭행치사가 되죠. 적어볼까? 갑이 있잖아요. 을이 있고 병이 있네요. 그쵸? 갑이 을에게 강목을 건네줍니다. 응? 무슨 고의로? 교육시켜준다는 가볍게 생각했다는 말은 폭행죄의 고의입니다. 폭행죄를 방조했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을이 폭행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폭행죄의 고의가 있는 애인데 이게 먼저 있죠. 고의가 먼저 있죠. 그리고 나서 갑이 폭행을 방조했다는 의미로 해서 강목을 건네줍니다. 그쵸? 이 사람이 폭행했다는 거죠. 이게 3번이죠. 근데 얘가 죽었어. 사망했어. 이해되시겠죠? 이랬을 때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적어놨잖아. 폭행치사죄가 된다고. 자, 그랬을 때 갑이 강목을 건네준다고 했을 때 을이 이걸 야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여러분이 봤을 때 예견이 가능해요? 예견할 수 없잖아요. 교육시킨다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예견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폭행죄의 방조범 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래서 폭행죄의 방조만 될 뿐이다. 폭행치사하면 틀려요. 됐습니까? 됐고, 그 다음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방조 가능합니다. 전부 다 뭐 간접방조, 연쇄방조 다 가능합니다. 밑에 판례에도 나와 있죠.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다 가능하다. 또 밑에 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정범이 누구에 의해서 되는지까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됐고 쭉 내려오시면 기도된 방조 볼게요. 2번 체크하시고 교사범과는 달리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가벌이다. 31조 2항 같은 31조 2항 3항 같은 조문이 방조 자체는 없기 때문에 항상 불가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교사범하고 종범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여기서는 요 색깔칠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부작에 의한다는 점, 그 다음에 편면적이라고 하는 점, 기도된 교사방조를 어떻게 처리할까, 질적 초과에 관련된 점, 처벌에 있어서 특수교사방조가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부작에 의한 교사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근데 부작에 의한 방조는 보호증인적 지위가 있을 땐 가능해요. 옆에다 가로 열고 보호증인적 지위, 보호증인 지위라 적으세요. 지위가 있다면 가능하다. 편면적 교사 방조 같은 경우에는 교사는 되지 않지만 방조는 가능합니다. 기도된 교사 방조는 조문에 있죠. 31조 가로 열고 31조 2항하고 3항이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방조죄는 이런 조문 자체가 없어요. 자, 질적 초과에 있어서도 교사범 같은 경우는 예비모로 처벌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31조 2항 3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가 됩니다. 예비모 자체가 안 돼요. 처벌에 있어서 교사범은 동일하게 처벌하지만 종범은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방조 같은 경우에 특수교사는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까지 가정하지만 방조죄는 정범형으로 처벌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